돌잔치 한다 하는데 내가 돌잔치도 하지 마라. 돌잔치도 해도 좋은데 짧게 하거나 사람을 많이 안 부르시는 식으로 하는 게 돌잔치를 어떻게 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기를 수술을 하면 그 아기가 이제 평생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간단한 수술, 그다음에 복잡한 수술 가리지 않고 애들한테 하는 어떤 수술이나 시술은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하준이가 안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퇴근 안 하시고 하준이 체크하시고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수술을 앞둔 김현영 교수. 이번 수술은 여느 수술에 비해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술방으로 애들 이송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소수술실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송 도중에 생기는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생아실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소수술실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이렇게 적절한 소수술실이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요 한 군데거든요.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작은 신생아. 1kg이 되지 않은 이 아이 역시 선천성 식도 폐쇄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 작은 체온 변화조차 치명적인 상황 속에 김현영 교수의 손은 빠르고도 정확합니다. 지금 애기 원래 가지고 있던 식도 폐쇄증은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위로가 만들어서 애기 좀 키우면 지금 한 750이니까 한 2, 3주 정도 키우면 애기가 1kg가 좀 넘어갈 거거든요. 1000g?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 수술, 우리 식도 폐쇄증 수술을 해줘야 될 예정입니다. 수많은 아이를 수술하고 치료하면서도 김현영 교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어떤 수술이나 어떤 행위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이제 다 자라서 성인 시기에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저의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출생률 저하, 그다음에 소아외과가 잘 지원을 안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나를 지탱해주는 핵심, 환자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소명감 이런 걸 가지고 좀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 소아외과의 의료진 모두는 아이의 치료만큼이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 식도 기형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시기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잘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시기 진행도 하고 잘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아기인데도 잘 수술을 맞춰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0g 미만 아주 작은 아기들 저희가 종종 보는데 케어가 전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쉽진 않고요. 이 친구는 더군다나 그런 이제 선천 기형 문제까지 동반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려운 경과가 될 걸로 생각은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모든 일과가 끝날 시간이지만 여전히 병동을 지키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토는 안 하고 그냥 디스텐션만 심해가지고 내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여쭤보긴 할 텐데 가능하면은 분유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가 진짜 제일 심했는데 어제만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낮 시간에만 그래요?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밤에도? 네. 전공의와 아이 상태를 논의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고다영 교수. 일과가 끝난 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병동에 남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당직 병동이랑 응급실이랑 중환자실 포함해서 당직을 서고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당직인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준비해줄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소아외과 교수들이 진료실과 수술실을 오가며 병실을 비운 사이 전공의들은 입원 중인 아이들을 돌보며 각종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전공의 수는 2명. 병동과 수술실을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돌봅니다. 저희 외과가 이제 3년제로 줄었잖아요. 원래 모든 과 원칙은 기본이 1년차, 2년차, 3년차 한 명씩 다 이렇게 있고 이제 연차별로 다 조금씩 배정되는 일이 이제 업무 분장이 조금씩 달라요. 보통 3년차는 수술방 들어가고 뭐 2년차가 병동장을 맡고 뭐 1년차가 이제 좀 다른 주치 역할 보통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2명에서 이제 3명 일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뭘 해야 되고 다른 쌤이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이제 모든 일을 서로 나눠서 어떻게든 다 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교수에게 인계를 마친 뒤 다음 날 있을 윤중기 교수의 수술 전 지시사항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그 응급실학과 있던 애기는 보니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 높잖아. 네네. 산도하고 푸탄하고 같이 쓰고 네네. 내일 초음파 꼭 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슬러치 같은 거 있으면은 ERCP 의뢰하고. 됐지? 티는 깨끗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돌아온 윤중기 교수는 새로운 연구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윤중기 교수의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이 조금 특별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 이제 최근에 이머시브 테크놀로지라 그래가지고요. AR이나 VR, 3D 프린팅, 메타버스 이런 쪽을 이용을 해서 의료나 의대 학생 교육이나 실제 임상 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김현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게 제일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들은 진료나 수술 회진처럼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 활동까지 함께 하는데요. 몸이 12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윤중기 교수는 사명감 하나로 우직하게 임합니다. 연구든 진료든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 우리가 아니면 사실 누가 하겠냐, 맡아서 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크게 돼 있고요. 진료든 연구든 뭐 주변에서 도와주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소아외과 쪽, 소아과 쪽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리딩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지금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고 있습니다. 고다영 교수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내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소아과랑도 상의가 필요해서 같이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고다영 교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색깔이 더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요? 아침부터 네. 저희 아이는 간모세포종으로 소아암으로 생후 5, 6개월 때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